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티노바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새해가 오니까 이제 몇 명이 이제 최근에 구직한 친구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근황을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개발을 잘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해인인데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팀노바에서 공부한 덕분에 나름 만족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왔고, 심지어 이제 같이 일하던 이 친구가 구직한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몇 달 만에 벌써 이제 개발 속도 때문에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고연봉인 친구들이죠. 그리고 뭐 보면 입사하기 전에 별도의 IT 회사 운영하는 다른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기술이사라는 직함으로 IT 관련한 일들을 짬짬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랑도 많이 커뮤니케이션하며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그 회사에서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인데 아는 사람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자 연봉 보통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맞춰줄 수 있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 거죠. 이거 혜인이가 잘하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승열이도 이번에도 최근에 구직했던 친구죠. 이 친구도 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보면 벌써 또 근황 보면 입사 후 단기간에 MVP 서비스 2개 출시 후 시장 반응이 좋아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대요. 그래서 항상 인정받고 이 정도 연봉 받는다고 매번 생각합니다 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위하고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톡을 학원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뭐 졸업하고 그냥 사실 쌩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지금 들어간 연봉보다 더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보면 지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된 친구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에 연락 자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팀장님이 평소에 해주셨던 말씀이나 가르침 등 느끼는 게 많은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실제로 졸업하고도 팀노바에서 팀노바 이제 뭐 3단계라고 이제 뭐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졸업하고도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보니까 알겠는 거지. 실제로 현실에서 과연 먹히는 개발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팀노바가 되게 행복한 이유 중 하나예요. 제가 뭐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제 직업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되게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행복한 게 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요리사는 고객이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었다고 하면 행복한 거고, 이제 학원 선생은 이제 학생들이 취업 잘하고 본인들이 만족해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저는 진정한 개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을 하는 거는 제일 멍청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개발자들 보면 이상한 부심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심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심이냐 이거죠. 근데 부심은 기본적으로 내 고객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연구 시설에 가면 연구를 잘하고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반 개발회사 들어가서 뭐 소스 최적화 뭐 이런 거 좋긴 한데 그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장 입장에서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런 거에 집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객이 B2C면은 앱이 빠르게 나오고 그냥 버그 없이 테스트 잘해서 빠르게 나오고 유지보수 잘 되고 뭐 요 정도만 되면 되거든? 그런데 막 이상한 걸 꽂힌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이 보면 이상한 부심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런 되게 안 좋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근데 저는 뭐 완벽하게 개발하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사실은 그냥 일단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개발해주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로서 가이드는 줘야 되겠지. 이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빨리 짜면 유지보수가 힘들다, 이 정도는 당연히 고객한테 어느 정도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이 그래도 우리는 좀 속도감 있게 시장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완벽한 소스 코드 못 짜더라도 빠르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죠. 초기 서비스에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좀 많이 앞서나? 나는 옛날부터 난 옛날에 내가 좀 개인주의자라서 나는 개인주의자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니었거든. 내가 이제 대학 시절만 해도 거의 막 5, 6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17년, 18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리 잡힌 개념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했어. 개인주의자라고 좀 존중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이미지랄까 이런 걸.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자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죠. 이게 되게 너무 빠른 것 같아. 막 십몇 년씩.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뭐 대기업 위주로 코딩 테스트하는 그런 게 사실 되게 위험하다. 일단 개발을 잘해야지 개발자면. 그리고 고객이 미친 듯이 완벽한 소스를 짜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일단은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만들어서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리 만들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저게 되게 못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일본이 원래 반도체에 더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반도체 잘 만들고 막 그런 되게 고품질의 반도체만 만들려고 하다가 일본이 사실은 시장에서 도태된 경향이 있죠. 물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좀 견제한 경향도 있지만, TSMC나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가 왜 치고 올라갔냐면, 반도체에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 사실은 기술력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초기 시작만 해도. 근데, 일본의 완벽성, 장인정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완벽한 것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만 많이 들고, 그런 때에 PC 시장이 도래하면서 삼성이나 이런 TSMC에서 비교적 일본만큼 완벽하진 않아도 비교적 그냥 뭐 보편화된 그런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들을 많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중화가 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커진 경향이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만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가 좋고 잘 고장나면 안 되는 쪽, 그러니까 해양 어떤 뭐 해양 시스템 이런 쪽은 한번 정비해 놓으면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에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대중화된 거를 만들어 보라고 일본한테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저렴하게 많이 생산하는 건 삼성이나 TSMC가 훨씬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쭉쭉쭉 새로운 거라도 이제 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발자들은 그런 것들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아예 정말 하이엔드 개발자들, 막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룹급의 이런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개발을 꽤 잘하기 때문에 저렇게 완벽성을 기하는 게 나쁘진 않겠지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새로운 플랫폼 하나도 제대로 분석하려면 문서도 지대로 못 보고, 그거 좀 하라 그러면은 툴툴대고, 나는 이 개발자니까 나는 웹 개발만 하려 막 이지랄밖에 안 하면서, 뭐 사람들 막 보면은 되게 새로운 거 막 금방금방 하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저거 봐라, 저것들 무슨 뭐 막 그냥 대충대충 그냥 오픈소스 보면서 막 대충 막 갖다 붙이네 막 이러면서 대충대충 검색해서 막 구글링하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막 갖다 붙이면서 되게 비하하고 있어요. 결국엔 본인도 구글링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보면은 그렇게 이 서비스 출시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여기 최적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막 1초, 2초 빠르더라도, 빠르지 않더라도 상관없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제가 봤을 땐 그거 ADHD 같은 느낌이라고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거에서 시간 낭비하고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결국엔 일정 못 맞추고 출시 늦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소스 보고 막 기똥차다 이런 느낌도 없고, 어떤 거는 되게 잘 짜놨는데 어떤 거는 급하게 짜서 들쭉날쭉한, 근데 혼자서 장인정신 막 해서 빠르게 출시해야 되는 제품을 굉장히 쓸데없이 막 뒤엎은다 그래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고 일정서로 안 맞아서, 왜냐면 서버에서 빨리 해줘야 다른 앱이나 이런 게 그 API 보고 빨리 개발하죠. 근데 그런 거 되게 늦춰지고, 결국에는 회사 일정 늦어지고 회사 시장 진입 늦어져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져야 할 때 가지세요.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엔진엑스 서버를 뭐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배포를 한다. 이러면은 그래, 소스 코드 최적화가 중요하겠지. 왜냐면 이 기술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이왕이면은 좀 완벽하게 잘 짜놔야 이제 그 소스 코드 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커밋하기도 좋고, 그런 건 이해하겠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여기서는 어떤 스타일이 최적화된 스타일인가를 계산을 못하고 그냥 지구장창 그냥 소스코드의 완벽성을 막 하면서 뭐 자료구조 모른다고 막 지랄지랄하고 막 그러면서 다른 개발자 존나 비하하고 지가 짱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나는 어차피 나도 뭐 그렇게 안티가 많은 입장에서 뭐 별 생각은 없긴 한데, 최소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주는 게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 되게 중요하다고. 예, 근데 고객이 그냥 해산물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또 크리미한 거를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막 자기가 뭐 크리미한 거 잘한다고, 막 크리미한 제품을 줘봤자 고객 입장에선 빡칠 뿐이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니거든. 나는 매콤한 게 좋거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매콤하고 느끼하지 않은 게 좋은데, 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개발자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들도 보면은 되게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 있고, 상대방을 굉장히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까내리는 되게 선민의식까지는 되게 못된 의사들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권위적일 때는 내가 지랄하거든, 가서.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를 준 경우에 한해서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 존나 웃겨 보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권위적이냐고.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지. 아무튼 또라이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을 뭐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보고서 좀 빡쳐가지고 막 그 병원 안 다니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 지가 이상하게 해놓고서 막 이상하게 씹어서 이가 아프대. 높낮이 조절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던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또라이들 많아. 아무튼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경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내가 임플란트를 딴 데서 하니까 왜 지네 그런 곳에서 안 한다고 그 전에 의사, 그 딴 데서 한 의사 존나 욕하고 막 이건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인데 뭐 이지랄해. 근데 지가 그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이거 뽑으면 임플란트 얼마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을 못 하나 봐. 자기가 하면은 뭐 뽑아야 되는 거였는데 남이 하니까 뽑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래요. 잇몸 치료 같은 거 제한도 잘 안 해. 근데 난 그래서 좀 그래 뭐 괜찮으면 그냥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임플란트 한 거지. 사실 임플란트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되게 양심 있게 뭔가를 딱 그렇게 믿을 만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개발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 회사에서도 나 만날 때도 그랬어. 내가 빨리 짜줄 수는 있는데 날림일 거예요. 유지보수에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좀 최대한 빠르게 짜서 보여드릴게요. 다만 이제 좀 구조는 제가 그쪽에 생각을 하기보단 기능 구현에 에너지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스 고도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빠르게 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야, 개발할 때는. 오히려 그런 개발자들이 훨씬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가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잘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발자. 근데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작은 기업에 많이 갔잖아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초기 기업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일단은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 진입을 보고 가능성을 보는 실리콘밸리식 스타일 있죠. 실리콘밸리에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일단은 시장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핵심 기능만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낸 다음에, 그런 방식을 쓴 게 이제 승려린의 회사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또 미친듯이 또 달리고, 그러면서 빠르게 시장 선점에 가서 돈 많이 벌면 토스나 쿠팡처럼 점점 개발자 많이 뽑고 기술 고도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장 진입의 메커니즘은 관심 없고, 나는 소스 코드의 완벽을 기하고 그게 나는 최고고 뭐 나는 존나 멋진 개발자고 뭐 이런 거 근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글쎄 본인한테도 별로 안 좋고 회사에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회사에 나는 존나 열심히 다녔는데 회사 이 새끼들은 돈만 존나 벌고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본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연구실을 차려서 연구소장이 돼서 혼자 그냥 열심히 오픈소스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 잘 맞을 수 있겠죠.
뭐 혹시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엔진엑스 같이 훌륭한 웹서버를 하나 만들지. 그렇게 해서 뭐 세계에 한번 배포해 보세요. 근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가 찰 때가 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불안전성을 인정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뭐 본인들이 뭐 실리콘밸리 뭐 핵심 개발자야 챗GPT 뭐 CTO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잔소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런 애초에 뭐 되게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속도감도 있는데 그 와중에 소스 코드 스타일이 좋은 거거든.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속도감 자체가 없고 되게 편협한 사고를 가졌는데 그렇게 가는 개발자들을 같이 일해보면 되게 피로도가 높아요. 고집도 세고 같이 하다 보면 막 삐지고 무슨 애기도 아니고 근데 되게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볼 때 사실 뭐 애기처럼 우쭈쭈 해두던지 그냥 뭐 조금 뭐 칭찬을 해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프로페셔널 영역에서 내가 상대방이랑 협업은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엄마 아빠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존나 웃기잖아. 근데 나이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좀 공대 쪽이 유난히 그런 사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대 너드남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여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문과생들에 비해서는 별로 인기 없잖아. 그 이유가 이런 독특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묘한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강하고. 근데 이런 거를 좀 들으신 분은 한번 좀 생각 좀 해봤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같이 일하면 되게 빡치거든. 내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랑 싸운 적도 많고 뭐 그러니까 아니 싸우고 싶지 않은데 뭔가 되게 먼저 시비를 걸어.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지. 또 들어오면은 이제 또 지랄지랄 또 해줘야지. 근데 뭐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기싸움이 있죠. 근데 어디든 기싸움이 있어. 그래서 되게 만만해 보이면 안 돼요. 전 근데 일할 때 그렇게 불편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 보통은 내가 되게 나름대로의 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리고 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존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 같이 일한 사람들이 저 새끼는 싸가지는 없는데 아 일은 참 잘한다 이런 평판이 있어서 일도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막 그런 편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뭐 지금 팀노바 결과 좋은 게 어디 가겠나요? 대표가 프리랜서 할 때도 기똥차게 일한 게 이제 팀노바 스타일로 나온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친구들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좀, 그러니까 돈보다도 중요한 게 있더라고. 물론 이제 돈이 존나 중요함.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존나 중요한데, 그렇지만 돈보다도 중요한 게, 뭐 이런 친구들의 좋은 근황 소식 보면, 아, 내가 쓰레기처럼 살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제 제자들이 결국엔 저의 존재의 필요성에 어떤 한 이유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되게 많은데 살다 보면, 근데도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주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에 그냥 미안을 삼고 또 열심히 또 코딩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